안녕하세요. 영업사원 H입니다. 최근에 공고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자소서 쓰시느라 많은 분들이 좀 바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은 시간이 남으실 때 잠깐 집중이 안 되실 때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정 기업을 주제로 해서 분석을 하는 영상이 아니라 좀 취준 시에 어떻게 나 자신을 좀 다잡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취준 시에 자소서나 어, 서류에 있는 그런 스펙이라든지 아니면 면접이나 인적성 이런 것들이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왜 안 됐나 뭐가 문제였을까 하면서 피드백을 갖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마인드 컨트롤인 것 같아요. 잘 안 됐을 경우에 이게 마찬가지죠. 운동을 하든 게임을 하든 아니면 시험을 보든 뭐든지 이 마인드 컨트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어, 될 법한 일도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 취준 시에 내가 좀 힘들 때, 좀 잘 안 풀릴 때 방법들은 지인들을 만나는 경우도 있겠고요. 가족이나 혹은 여행을 간다, 나들이를 간다, 운동을 한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당시에 이제 보통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20대 후반입니다. 주변에는 종종 취업한 친구들도 있어요. 아니면 다들 바쁩니다. 시험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러면 사실 나도 어차피 지금 취준생 입장에서 이렇게 자주 만나서 술 마시고 이런 것도 사실 좀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만나봤자 할 얘기가 별로 없어집니다. 그냥 취업하는 얘기밖에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스럽고 돈도 이제 별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학생이었으니까 돈도 없었고요. 가족들을 만나는 경우 가족들한테 맨날 푸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고요. 여행 일단 여행 갈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없어요. 여유 내 마음도 불편합니다. 나들이도 마찬가지고요. 운동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운동을 안 하고 이제 친구들 제일 친한 애들이랑 술을 많이 마셔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좀 현실적인 방법은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재수 때부터 써왔던 방법이고요. 오랜만에 이제 비공개로 해놓은 블로그가 있는데 일기를 많이 썼었거든요. 그래서 제 일기를 보면서 이렇게 써보면 좋겠다.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구체적인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글은 2018년도 초반에 제가 이제 중국 청두에 갔을 때 썼던 글입니다. 코트라 인턴 할 때요. 그래서 사실 이곳에서의 삶은 생각보다 즐겁지 않다. 당연히 인턴 할 때는 해외 생활도 별로 재밌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과는 좀 많이 다르다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내 나이 벌써 27살이다. 전역 후 중국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25살이었는데 이제 벌써 27살이라니 점점점. 또 우연찮게도 점점점 하다가 주변엔 이미 좋은 곳에 취업한 대학 동기도 하나 둘씩 생기고 있다. 사주팔자가 독특해서인가 내가 가려 하는 길이 남들이 가려는 길보다 좀 더 다르고 다소 한 템포 늦은 것 같다. 가끔 머리를 갸우뚱할 때도 있지만 그만큼 소중한 시간을 유익하게 보낸다면 이 또한 한편으로 대기만성의 길이 되리라 믿는다. 그래서 목표를 또 세웠습니다. 결국에 작심삼일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작심삼주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도를 했다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다. 사마천 같이 살자 이러면서 다짐을 하고 있는 글이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캐나다에 어학연수를 갔다가 딱 2019년이죠. 취업하기 위해서 귀국 직전에 쓴 글인 것 같습니다. 새벽 감성으로 쓴 것 같은데요. 옛날 얘기하다가 아쉬운 것들이 있다면 생각보다 늘지 못한 영어 실력. 많이 늘었지만 사실 좀 더 할 수 있었다. 또 이 밴쿠버의 나른한 생활과 한국과 멀리 있기 때문에 떨어진 긴장감이 나의 나태함을 불러왔고 이 부분 정말 반드시 귀국 시 모두 털고 없애야 할 나의 오점이자 약점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엄청 안 좋은 일을 당해서 제가 멘탈이 망가져 있었는데 행복했다. 이 시기에 이곳에 와서 생활했다는 것만으로도 난 축복받은 인생이다. 하지만 늘 걱정이 많았고 아쉽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내가 느껴야 할 현실이었고 나는 이것을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토양으로 10분 활용해야 한다. 내가 두고 온 것인지 혹은 지니고 온 것인지를 떠나 어쨌든 1년 반 뒤면 30이란 사실은 명백하다. 정말 1년 반이 흘렀습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도 없는 노릇. 나를 위해서라도 귀국 후 다시 힘을 내자. 나만의 강렬한 바이브를 찾자. 끝이 있기에 아름다운 것이 있고 시작이 있다. 내 새로운 시작과 미래를 위해 이 새벽, 역시 새벽 감성이죠. 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노래를 불러본다. 그러니까 이런 글을 쓰다 보면은 뭐 오랜만에 보면 오그라들지만 그 당시에 뭐 추억이 될 수도 있고요. 저는 보통 어떤 환경을 옮겼을 때, 환경을 옮겨서 초장 아니면 마무리를 할 때 이때마다 좀 일기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어떤 큰 뭐 사건이 있거나 그런 경우를. 그렇게 되다 보면은 제 자신을 좀 다잡고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글을 쓰는과 동시에 제 생각도 그렇게 정리가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다음 글은 이제 제가 진짜 취업 스타트하기 직전, 그러니까 취업 준비 이 공고가 나오기 직전이죠. 제가 이때 느꼈던 거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학교 취업 센터를 통해서 그런 컨설턴트 회사도 가보고요. 그 다음에 뭐 강남에 뭐 W로 시작하는 학원도 한번 가봤습니다. 한 달 과정인가 2주 과정이었나 하여튼 도중에 뭐 해줘 뭐 그때 1대1 뭐 자기 그 면접을 해주신다고 해가지고요. 뭐 1대1 첨삭 내 포트폴리오를 검토해준다 이런 거 상당히 매력적인 마케팅이죠. 근데 전 받아보진 않았습니다. 받아보려고 하다가 미리 받아본 사람들이 그냥 좀 원론적인 얘기고 잘 받아보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취소를 했었고요. 그래도 좋으신 분입니다. 덕분에 그때 멘토 무슨 강연 해가지고 저한테 5만 원도 주시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인터넷에서 그런 강사들 있죠. 취업 강사들. 근데 이분들이 뭐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만났던 분들은 이상하게 긴장감과 나의 자존감을 엄청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내가 뭐 중국 갔다 오면 캐나다 갔다 오면은 나 역량 많은 거 아닌가? 경험도 많이 쌓았고 동아리도 했고 뭐도 했고 공부했고 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을 보고 나서 엄청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어학도 부족하다 이 정도면은 뭐 해외 영업 되려면 무조건 950 이상은 뭐 나와야 되고 토익이 뭐 오픽 무조건 AL에다가 중국어도 뭐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되는데 뭐 이게 너 점수가 좀 약간 부족하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너 그리고 해외 경험도 별로 없지 않냐? 어렸을 때부터 살다 온 애들이 쫙 있어가지고 경쟁 안 된다. 어렵다. 다들 스카이가 엄청 많고 해외 유명 대학교 애들이 널리고 널렸다.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 물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잘난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 많아요. 근데 시험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뭐 시험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이 취업이기 때문에 취업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스펙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 걸러내는 그 필터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제 인적성까지 간다면 면접에서 박살 내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충분히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도 이때 이러한 상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마케팅 이거에 당해서 자존감이 엄청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취업 준비를 통해 내가 정말 부족한 부분이 많구나. 자신감도 떨어지고 괜한 걱정이 앞선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인생 길다라고 하면서 다시 내 자신을 따져봤죠. 아직 시작도 안 한 이 순간부터 쫄 필요가 없고 그 시간에 하나라도 더 챙겨서 이 취업 전선에 뛰어들 생각을 하는 것이 옳다. 쫄지 말자. 자신감을 갖자. 자신을 관리하자. 이렇게 하면서 좀 다잡았습니다. 이때는 이제 10월 중순, 즉 인적성을 이제 풀었을 텐데 제가 초기에 이 인적성 초기에 감이 아직 안 와가지고 뭐 이상한 약 먹고 뭐 망한 시험도 있었고요. 인성 문제를 못 풀어서 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AI도 뭐 마찬가지였고요. 서류는 괜찮았는데 이렇게 막 떨어지다 보니까 엄청 이제 멘붕이 왔죠. 그래서 뭐가 아작날 줄 몰랐고 더 아쉽다. 하면서 계속
의식의 흐름 기법입니다. 막 쓰면서 아쉬운 걸 계속 씁니다. 하다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좀 바꿨죠. 외롭고 어디 하소연하고 싶지만 그러지 말자. 얘네 이 절친들한테는 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어디에 내가 하소연하고 푸념해봤자 얻을 것도 없고 그 시간에 인적성 면접 준비하는 것이 더 낫다. 죄송합니다. 감정이 없는 기계처럼 살자. 수험생 시절 내가 가장 좋아했던 글귀를 다시 떠올리자. 용기를 내자. 전진하자. 쓰잘데기 없는 감정의 늪에 빠져 평생 후회만 하고 과거에 연연하는 루저로 살지 말자. 나는 될 놈이다. 난 다르다. 난 특별하다. 난 강한 사람이다. 난 잘난 놈이다. 그 무엇도 나의 목표와 집념을 가로막지 못한다. 나는 그 어떠한 역경에도 성공을 이끄는 사람 누구다. 이렇게 하면서 제 자신을 좀 다잡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취업을 성공해서 나중에 감격의 글도 남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서류, 인적성, 면접 이러한 단계를 거칠 때마다 혹은 뭐 어디 해외 유학이라든지 뭐 뭐든지 다 있죠. 어떤 시험이 끝났을 때, 어떤 자격증을 봤을 때, 그때마다 제가 보기에 이 일기를 그 텀에다가 하나씩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잘 안 될 때, 뭐 떨어졌을 때도 그렇고 뭔가 안 될 때 내 자신을 다잡고 좀 하나의 엔진을 만드는 거죠. 뭔가 원동력을 만들어서 이 취업이 요즘에 점점 더 항상 그랬습니다. 제가 뭐 1학년 때도 그랬고 군대 갔다 와서는 그때부터 진짜 체감이 왔었고 제가 준비할 때도 정말 어려워졌었고 작년에는 더 어려웠죠.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좀 나아질 수 있지만 당분간은 취업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이 단기에 끝낼 수도 있지만 약간 중장기전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좀 좌절하고 뭐 잘 안 될 경우에 그냥 포기하고 하기보다는 좀 더 좀 자신을 잡고 어차피 우리 100세 인생 아니겠습니까? 좀 더 길게 바라보면서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